어떤 사람들은 80대에 시들고 다른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에너지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번성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길고 활기찬 삶의 비결은 단순히 운이나 유전이 아닙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들이죠. 이 영상에서는 실제 이야기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교훈을 공개합니다. 이 진리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지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하시면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숫자 0을 댓글로 달아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호기심을 유지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지식 추구와 호기심의 불꽃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활기차고 몰입하며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시대를 초월한 힘입니다. 90대인데도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여전히 빛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황혼기에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고 기술을 숙달하며 어린아이의 열정으로 세상의 미지의 구석을 탐험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단지 매력적인 특이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학습과 활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정체될 위험에 처합니다. 마치 시간의 손길이 더 빨리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에 대한 갈증으로 활동적인 마음은 몸을 젊게 유지하고 정신을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끝없는 호기심은 그의 말년까지 그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70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했을 나이에도 프랭클린은 여전히 전기와 관련된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하고 번개의 신비를 풀고 피뢰침을 발명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발견 추구는 역사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예리하고 목적의식 있게 유지했으며 주변 세상과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또는 더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캔자스 출신의 노라 오크스는 95세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2007년에 그녀는 자신보다 수십 년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어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노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학습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려는 그녀의 결심은 그녀의 목적의식을 키웠고 삶에 깊이 몰입하게 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길고 의미 있고 활기찬 삶을 살려면 탐험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장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언어 학습과 같은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인지 저하를 지연시키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규 교육이나 체계적인 학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의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에 대해 질문하세요. 한 번도 탐험해 본 적 없는 주제에 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거나 강연에 참석하거나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각 발견 행위는 활력의 불꽃의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기심은 여러분을 젊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을 풍요롭게 합니다. 일상적인 날들을 경이로움과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그것은 회복력을 구축하여 삶의 변화에 우아함과 열정으로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25세든 95세든 계속 배우기로 선택하는 것은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살아있음을 유지하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호기심이 잘 살았던 삶의 심장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움직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수에 대한 가장 교활한 위협 중 하나는 특히 80세 이후의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앉아있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몸은 점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며 힘, 유연성 및 활력을 잃습니다. 비활동은 단순히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악화, 근육 약화, 관절 경직 및 심혈관 회복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증거는 분명합니다. 움직임 부족은 심장병에서 인지 저해에 이르는 다양한 노화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극단적인 운동 능력이나 힘든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열정과 선호도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의도적이고 즐거운 움직임을 세우며 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여성인 잔 칼망의 놀라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22세라는 놀라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복잡한 요법이나 달성할 수 없는 생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꾸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칼망은 100세가 넘어서도 자전거를 탔으며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라 움직임이 평생의 습관이 될 때 가능한 것에 대한 등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센티나리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블루존인 사르디니아의 양치기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매일 몇 마일을 걷고 거친 지형을 가로지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목적이 있고 환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속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소파의 편안함에 굴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귀한 세월을 빼앗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앉아있는 습관은 일시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여 일단 잃어버린 추진력을 되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해독제도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움직임의 형태를 찾으세요. 이것은 공원을 통한 매일 걷기,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기, 정원 가꾸기, 수영 또는 요가 연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즐거움입니다. 움직임은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축하처럼 느껴져야 하며 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뼈를 강화하며 엔도르핀 방출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것은 시간의 파괴에 대한 총체적인 방어입니다. 매일 30분 동안 빠르게 걷는 것과 같은 적당한 움직임조차도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장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원리의 아름다움은 접근성입니다. 움직임은 나이, 체력 수준 또는 자원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가꾸세요. 외로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단순히 우울감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고립은 수명에서 몇 년을 깎아내릴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나 비만과 그 건강상의 영향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연결은 강력한 묘약이며
장수와 활력의 초석입니다. 생존을 넘어 번성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관계에 투자하고 삶의 오르내림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며 연결을 위해 타고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함께 뭉쳐서 살아남았고 그 진화적 각인은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강화하며 심지어 신체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2010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148개의 연구와 30만 명 이상의 참가자를 분석한 획기적인 메타 분석에 따르면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개인은 유대감이 약한 개인에 비해 특정 기간 동안 생존 가능성이 50% 더 높았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관계는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년기까지 번성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까지 살면서 농담을 하고 관객을 매료시킨 코미디언 조지 번스를 보세요.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거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동료, 그리고 끊임없는 웃음소리로 둘러싸여 있었죠. 번스는 계속해서 참여하고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중 하나인 오키나와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비밀 무기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평생 우정 모임인 모아이입니다. 이 긴밀한 관계는 정서적 지원, 공유된 목적,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합니다. 기쁨을 축하하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든 모아이는 단순한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도 고립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생명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기분을 침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장병과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1938년부터 삶을 추적해온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50세의 관계의 질이 80세의 건강과 행복을 예측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나 소득보다 더 강력한 예측 변수임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가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삶이 바빠지거나 이동성이 약해질수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사회적 구조를 짜기 위한 실용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보다 질을 우선시합니다.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은 아는 사람 목록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도전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시간을 내주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세요. 둘째, 상호주의가 중요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초대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커피 약속을 계획하거나 게임밤을 주최하거나 독서 클럽을 시작하세요.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나 근황을 묻는 전화와 같은 작은 제스처가 추진력을 만듭니다. 일관성은 아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셋째, 관계를 다양화하세요. 평생 친구는 소중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신선한 관점을 가져옵니다. 수업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하여 평소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세요. 젊은 사람을 멘토링하거나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같은 세대 간의 우정은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넷째, 취약성을 포용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개방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두려움, 꿈, 어려움을 공유하세요. 취약성은 신뢰를 형성하여 우연한 인연을 지속적인 유대감으로 바꿉니다. 다섯째,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화상통화, 그룹 채팅 또는 온라인 포럼과 같은 도구가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두지 마세요.
물리적 존재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아낌없이 베푸세요. 즉각적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세요. 깊이 경청하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세요. 관대함은 당신의 부족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일곱째, 갈등을 통해 헌신하세요.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의견 불일치는 불가피하지만 떠나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실천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긴장을 해소하세요. 관계의 회복력은 삶의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 번의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실천입니다. 삶의 전환, 은퇴, 이사, 상실은 네트워크를 제약합니다. 따라서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소속감, 함께 웃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조심스럽게 가꾸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종종 독립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아무도 진공 상태에서 번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부족은 당신의 힘입니다.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연결을 유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의 삶이 활력으로 빛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먹어라.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라는 격언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80세 문턱을 넘어서면서 심오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체는 자신이 받는 영양의 질에 점점 더 민감해지며 식탁에서 내리는 선택은 활력을 강화하거나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를 재건하고 장기를 유지하며 건강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입니다. 정제된 설탕, 불건전한 지방, 인공 첨가물이 풍부한 가공 정크푸드로 가득 찬 식단은 느린 독처럼 작용하여 염증, 산화 스트레스, 심장병, 당뇨병, 인지 저하와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가속화합니다.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 기반 식단은 신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장수를 향상시키며 노년기까지 정신적 및 신체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먹는 것은 활동적이고 예리하며 활기찬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사례들은 의도적인 영양의 힘을 강조합니다. 190년 이상 살았다고 알려진 중국 약초학자 이청원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기록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장수는 인삼, 구기자, 감초 뿌리와 같은 영양가가 풍부한 약초를 중심으로 한 절제와 균형 있는 생활 방식과 결합된 규율적인 식물 기반 식단에 기인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나이는 회의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의 원리는 현대 과학과 일치합니다. 자연적이고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뿌리를 둔 식단은 세포 복구와 전신 건강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긴 수명과 낮은 만성 질환, 발병률과의 연관성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된 지중해 식단은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유, 적당량의 생선과 와인을 강조합니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와 그리스 이카리아와 같은 지역의 인구는 소위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센티나리안들이 번성하는 곳이며 가공된 대안보다 식물 기반 식품, 저지방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을 우선시하는 식단을 꾸준히 따릅니다. 이 공동체들은 제한적이고 유행을 따르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음식을 약이자 활력의 원천으로 여기며 목적을 가지고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노화에 있어 영양의 역할에 대한 과학적 근거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과정이 느려지므로 영양 가치를 극대화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시금치, 고구마와 같은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는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는 노화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연어와 아마씨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여 알츠하이머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잠재적으로 낮춥니다. 종종 노년층에게 간과되는 단백질은 근육량과 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감소증 또는 노화 관련 근육 손실은 콩, 렌즈콩, 계란 또는 저지방, 육류와 같은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의 적절한 섭취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곡물과 농산물에서 발견되는 섬유질은 장 건강을 지원하며 최근 연구는 이를 면역 기능 및 심지어 기분 조절과 연결합니다. 반면에 가공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장 미생물을 방해하고 혈당을 급증시키며 전신 염증을 촉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장수 연구에서 관찰된 백세인들은 유행하는 식단을 따르거나 칼로리를 지나치게 계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순간적인 갈망에 탐닉하기보다는 삶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다는 의식적인 영양의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박탈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장수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식으로 즐기며 음식을 깊이 즐깁니다. 또 다른 블루존인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80% 정도만 배를 채우는 하라하치부, 푸바푼무라는 개념이 즐거움을 희생하지 않고 절제를 장려합니다. 식사는 다채롭고 다양하며 현지 채소, 두부, 소량의 생선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몸과 영혼 모두를 지원하는 균형을 반영합니다. 이 원칙을 채택하려면 음식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통곡물, 최소한으로 가공된 재료를 우선시하십시오. 패스트푸드나 설탕이 많은 간식보다는 활기찬 샐러드, 푸짐한 수프, 곡물 그릇을 생각하십시오. 맛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한겸증 및 항산화 이점을 제공하는 허브와 향신료를 실험하십시오. 강황, 마늘, 로즈마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를 다양하게 계획하세요. 가능하면 현지에서 음식을 조달하거나 허브와 채소를 직접 길러 섭취하는 것과 더 깊이 연결되세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잘 먹는 것의 정서적, 심리적 이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는 장수하는 문화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섯째, 목적, 즉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찾으세요. 길고 만족스러운 삶의 중심에는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진실이 있습니다. 목적은 장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묘약입니다. 매일이 공허하고 의미나 방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100년 이상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깊은 개인적인 목적의식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활력의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는 불꽃이고 선택을 인도하는 나침반이며 삶에 피할 수 없는 도전을 통해 정신을 회복력 있게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활기차고 오래 사는 삶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은 여러분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너무나 깊이 공명하여 존재의 심장이 되는 삶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창한 행동이나 세상을 바꾸는 야망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일부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양육하거나 기술을 숙달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단순히 기쁨을 전하는 것과 같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쉬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명확한 목적을 보고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었고 인지 저하가 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렌싯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목적의식을 가진 노인들이 부, 교육, 신체 건강과 같은 요소를 통제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더 낮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당신의 날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파괴에 맞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100세에 여전히 마라톤을 뛰고 있던 파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1971년 인도에서 태어난 싱은 80대 후반에 아내와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후에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계속 달리게 한 것은 단지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운동 능력은 놀라웠지만 그의 목적은 다른 사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건강과 회복력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싱의 사명은 그에게 훈련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결단력이 넘치는 미소로 경기에 나타날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목적은 삶에 몇 년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삶을 더합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개념은 이 비결을 이해하는 또 다른 렌즈를 제공합니다. 대략적으로 존재의 이유로 번역되는 이키가이는 여러분의 열정, 재능, 가치, 그리고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의 블루존 중 하나인 오키나와에서는 백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키가이가 문화의 초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통 공예를 가르치거나 단순히 지역 사회를 위한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목적을 고상한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에 녹아들어 매일 그것을 살아갑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이러한 조용한 헌신은 그들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목적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고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키우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술, 과학 또는 신앙에 대한 평생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마 모세스로 더 잘 알려진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세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평생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한 후 70대 후반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활기차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은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려는 새로운 목적에 이끌려 90대까지 계속 창작했습니다. 100세에도 그녀는 계속 그림을 그렸고 계속 나아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정신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목적이 진화할 수 있으며 그것을 찾는데 너무 늦는 법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이유를 찾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미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성과 정직을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아무리 작더라도 세상에 무엇을 기여하고 싶은가?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명확성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조, 봉사 또는 지식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찾는 과정 자체는 삶을 긍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열정, 그리고 남기고 싶은 유산을 탐험하도록 초대하는 여정입니다. 목적의 이점은 추상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생리학적으로 그것은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통제감과 방향감을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을 침식할 수 있는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그것은 회복력을 키워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상실과 같은 좌절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목적은 또한 더 건강한 행동을 장려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잘 먹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관계를 가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조기 사망의 중요한 위험 요소인 외로움과 우울증에 맞서 싸웁니다. 본질적으로 목적은 총체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을 장수를 향해 정렬시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신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또 다른 블루존인 사르디니아의 백세인들은 종종 조부모나 지역사회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그들의 목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공유하든 가축을 돌보든 참여하고 가치 있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관심 있는 대의에 시간을 바치는 자원봉사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더 충만하고 활기찬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기술을 가르치거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도 의미 있는 것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당신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과의 연결입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몇 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삶을 더하는 5가지 지혜 말이죠.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얻은 한 가지와 삶에 적용할 계획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